11월 16일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내년 겨울 전력 수요에 대비해 1월에서 2월 2달간 전기요금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전력을 분산시키기로 했는데 기업들의 참여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가계의 소득은 늘었지만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로 소비 지출 비중이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회 직영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업일을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국회가 유통업계의 자율 상생을 깨트렸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자산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진행한 강남, 서초, 용산구 일대 시유지 14개 필지에 대한 공개 매각 결과 단 1개의 필지만 팔렸습니다. 골깊은 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금요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1월과 2월 2달 동안 전기요금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5시에서 7시에는 평상시 요금보다 최대 5배가량 비싼 전기료가 적용됩니다. 또 대기업들은 전기 사용을 최대 10%까지 의무 감축하도록 해 올겨울 전력 수요를 최대 320만 킬로와트 줄이기로 했습니다. 직영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로 전력을 끊어야 하는 순환 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크요금제는 이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동계 전력 대책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무작정 전기 사용을 억제시키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력 피크 시간이나 날짜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명목소득은 414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습니다. 그러나 명목 소비 지출은 246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1%는 확대됐지만 증가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소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은 4.6% 늘어난 반면 실질 소비 지출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실질 소비 지출이 줄어든 일은 있지만 당시엔 4%나 상승한 물가 상승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통계청은 무상보육 정책으로 가계 소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은 있었지만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였던 현행법을 밤 10시에서 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 휴업일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휴업일 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점포 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과 상생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정치권에서 뜬금없이 법안을 강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자산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알짜시 요지는 물론이고 마곡 문정지구에서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 살리기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은평지구 한옥 단독 주택용지도 외면받았습니다. 은평 뉴타운 미분양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섰지만 특별한 묘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골깊은 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송파구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용지는 순조롭게 매각되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았지만 대규모 필지를 쪼갠 결과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이나 한옥마을 부지 등은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로 매각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며 은평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시장 여건에 맞는 마케팅을 구사해 매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정리해보는 네티즌 투데이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즐겁게 보셨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부자도 서민도 안 쓴다. 이 소비 한파 최악이라는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소비 심리가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모두 다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이 소비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은 울상인데요. 매출 감소세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급증한 자영업자의 타격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해결책인데 정권 교체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실행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2위 보시겠습니다. 네, 삼겹살의 경제학이라는 기사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정육점에서 수제햄과 소시지를 함께 팔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부가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겉으로는 삼겹살을 뺀 나머지 부위 소비를 늘려서 폭락한 돼지고기 값을 올린다고 포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의 속내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를 먹는 식습관을 바꾸고 또 수입이 늘어도 항상 비싼 삼겹살 값을 잡겠다는 것인데요. 이 돼지 지방, 즉 삼겹살을 둘러싼 논란에도 경제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5위 보시겠습니다. 진흥저축은행 영업정지, 19일 예한별로 영업재개라는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진흥저축은행이 사흘간 영업정지를 거쳐서 오는 19일부터는 예한별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예한별 저축은행 영업점 5곳은 기존 영업점의 만기와 이자율 등 기존 거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예고된 절차였는데 금융위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3억 원 수준에 불과해서 영업 중단이 없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계약 이전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유례 없는 전력난, 블랙아웃 조마조마. 해마다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올겨울에 극심한 한파로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 전력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 3기의 정지로 사상 유례 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동절기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전략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동절기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그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위 보시겠습니다. 애플 주가 끝없는 하락. 올 2월 이후 최저. 최근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해온 애플의 15일 주가가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의 계속된 투매로 아이폰 5 출시 이후 $700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애플의 주가가 이날 2.1% 빠진 $525.62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문사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군드락은 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너무 지나쳤다고 지적했는데 USA 투데이는 반대로 애플 주식 투매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투자자나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이버 소식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네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네이트 네티즌들은 어떤 소식에 가장 주목했을까요? 네, 네이트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남자라면 제일 두껍고 삼양라면이 가장 길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봤더니 이 제목은 바로 팔도 중앙연구소가 16일 자사를 포함해서 농심, 삼양, 오뚜기 등 4개사 대표 제품의 면발을 비교한 재밌는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팔도의 남자라면, 농심의 신라면,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매운맛 등 4개 제품의 면발을 분석한 결과 남자라면의 두께가 2.26mm로 가장 두껍고 면의 길이는 삼양라면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삼양라면은 면발을 한 줄로 늘여진 길이가 총 50m로 나머지 3개의 평균 길이인 40m보다 약 10m가량 길었다고 하네요. 정말 흥미로운 기사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3위로 가보시겠습니다. 내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 내려간다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항공사들에 따르니까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가 이달보다 한 단계 내려간다고 합니다. 유류 할증료는 올해 1월에서 2월 15단계에서 5월에 18단계로 상승했습니다. 다시 8월에는 12단계로 다시 내려갔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넉 달 만에 하락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4위 보시겠습니다. 투룸 고갈 시대, 신혼부부는 방이 2개 필요해. 이 투룸의 씨가 말랐습니다. 전셋값은 점점 비싸지는 가운데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초소형 원룸에 편중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수요가 많은 투룸 주택의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연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투룸 전세 물량이 워낙에 없는 탓에 요즘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위 보시겠습니다. 내 차 중고 가격 제대로 받으려면 관리에 따라 천차만별. 이 새 차를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차를 중고로 내놓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같은 나이라도 관리에 따라 달라지는 피부결처럼 자동차도 관리에 따라 모습뿐만 아니라 되팔 때의 그 가치까지 달라져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차의 가치를 올리려면 외관과 실내 모두가 청결해야 되고 소모품 교체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하는 위치라는데요. 이 직사광선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에 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 안에서는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해서 주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아온 차는 그 가치부터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1월 16일 NBN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